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자, 오늘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는 2NE4WORLD 혜원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혜원 씨와의 만남을 한번 좀 되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는 재즈 피아노와 협주를 하셨고 협연을 하셨고 그리고 또 클래식 바이올린과 함께 또 콜라보를 했잖아요. 네. 콜라보를 할 때마다 좀 어떤 것들을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다양한 악기와 제 랩이 이렇게 콜라보되는 걸 보면서 막 감성 같은 걸 느끼기도 하지만 저도 지역에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네. 하면서 이제 잔뼈가 좀 굵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굵어요. 저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만큼 경력도 출중하시고 실력도 너무 좋으신 아티스트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겸손해지고 조금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듯한 세계가 확장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세계가 확장될수록 넓어질수록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혜원 씨를 위해서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것을 준비했나요? 일단 저만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라니까 출발할 준비 되셨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예술 씨. 오늘은 어떤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될까요? 두근거리는 기대와 설렘에 음악 하나가 더해집니다. 야, 이렇게 멋진 연주로 저희를 반겨주셨는데 어떤 곡들을 방금 연주를 하신 건가요? 네,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베임이라고 브라질 보사노바의 선구자예요. 그분이 1960년도에 작곡한 코르코바도라는 곡인데요. 이 코르코바도가 그 예수상이 있는 그 산의 이름이고요. 그 산에서 뭐 사랑하는 사람과 뭐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자 뭐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우리 문화예술 씨 시청자분들에게 본인 소개보다 곡 소개를 먼저 해주셔가지고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멋진 연주 보여주신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한국 재즈협회 청주지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주민예총 이제 음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실용음악학원 운영하고 있는 이제 색소폰 연주가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이 색소폰으로 재즈를 연주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오늘 제가 그 소울에 한번 빠져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잘 부탁드립니다. 혜원 씨도 어서 빨리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우리가 마주한 박주연이라는 사람의 모습은 색소폰으로 누구보다 자유롭게 재즈를 연주합니다. 하지만 22년 전에는 그 모습이 지금과 사뭇 달랐습니다. 방금 전에 이 연주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연주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군대를 갔다 온 이후에 시작을 하셨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공대생이었고요. 오, 예.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색소폰에 관심이 생겨서 그때 처음에는 뭐 가요 뭐 한두 개 이제 하려고 독학같이 그냥 하다가 찾아보니까 그 집 근처에 개인 레슨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계단 지하였어요. 호르몬 지하. 내려가면서 이제 연습하시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가 이제 지금 들으면 알죠. 이게 찰리 파커의 랍스터 타임이라는 재즈 블루스 곡인데 뭐에 홀렸는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한번 인생의 진로를 좀 바꿔주신 분이 그 선생님이 이제 재즈 1세대 김수현 선생님 만나서 제가 지금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 뭐에 홀린 듯이 내려가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 색소폰이라는 게 사실 갓전역한 공대생이 매력을 갖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이었던 게 일단 재즈는 즉흥 연주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참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이게 이론상 가능하지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었고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 문화예술시에 이렇게 출연하시는 분들 보면은 무언가 그 운명적인 끌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뭐 이제 그런 끌림을 아직까지는 겪어보진 못했거든요. 무슨 뭐 악기라든지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날이 저한테도 올 수 있겠죠? 그렇죠. 저도 듣는 건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뭐 다 이런 거 좋아했지만 제가 이렇게 직업으로 음악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죠. 나중에 제가 저 갑자기 막 아프리카 음악이 하고 싶다고 아프리카로 갈 수도 있겠네요. 야, 근데 저도 주변에 한번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24살. 그의 눈앞에는 재즈 색소포니스트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순탄했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럴 시간조차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24살 때부터 색소폰을 부셨다고. 네, 그때부터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테니프 오즈잖아요. 저도 이제 24살 때부터 랩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테니프 오즈인데 저는 그때 딱 이제 힙합 뮤지션이 돼야겠다 생각을 하고 뭐 밤새 거의 작업을 하고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께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도 듣고 싶거든요. 그럼 공감대가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늦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불안하잖아요. 네. 그런 절실하게 좀 했던 것 같고요. 무조건 더 연습할 수 있을 만큼 하자 이런 생각. 그래서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연습하셨죠. 그렇죠. 거의 그랬죠. 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에 이렇게 몰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뭐 공연도 하게 되고 뭐 학원 출강도 또 하게 되고 레슨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왔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 계속 슬럼프를 겪고 또 슬럼프를 극복하고 그러면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 과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원하는 만큼의 연주를 아직 해본 적도 없어서 아직도 시작도 못 해봤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도 뭐 현역이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갈증 그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곡은 예전에 막 연습으로 막 어떻게 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연습을 좀 안 하고 많이 들어요. 좀 음악을 많이 듣고 찾아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아니면 나는 왜 저렇게 뭐 안 했었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방향성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연습량으로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구체적인 답이 정해져 있으면 저도 속이 시원하겠지만 그건 평생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재즈 색소폰의 무엇이 그를 20년 넘게 달려오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재즈 색소폰과 조금 더 친해지면 그 답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휴포터와 트웬티포어즈의 목에 마이크가 아닌 색소폰이 걸렸습니다. 문화예술시 시청자라면 이미 눈치채셨겠지요. 두 남자의 고군분투가 시작되겠구나 라는 걸 말이죠. 사실 색소폰을 네. 제가 이제 불려고 시도한 적은 있었어요. 아, 근데 저희 네. 아버지도 색소폰을 취미로 하시기 때문에 아,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네. 역시나 소리가 안 나네요. 네. 소리가 안 나요. 혜원 씨는 어때요? 네, 한번 해봐요. 한번 그냥 다 띄고 보시면 도샵입니다. 네.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네, 일단은 다 처음에는 다 당연하신 거고요. 좀 아래 입술을 좀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 쇳덩어리지만 이게 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나무가 떨어서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이 나무 밑에다가 완충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게 이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아래를 일단은 마는 것 자체만으로 완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고서 한번 대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래를 일단 말고 이렇게 소리가 나시면 순간 혜원 씨가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소리가 나긴 나는 거죠. 오. 우와!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이제 음색이 처음에는 예. 이렇게 나지만 요런 거를 점점 이렇게 소리를 이제 약간 점점 만들어야 돼요. 그 과정이 좀 그러면서 점점 더 뒤로 이제 빠지면서 네. 음색을 좀 만드셔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리 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혜원 씨? 음악하는 사람 아닙니까? 청주의 힙합 대통령이 지금 이게 무슨 꼴이에요? 더 위에 꽉 아니 누르셔야 돼요. 말아요 더 말고. 네. 오 귀신 나올 것 같은 소리인데. 조금만 더 세게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오. 재밌다. 어떻게 하죠? 직접 또 소리를 내서 그런지 그 웅장한 무언가가 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혜원 씨는 모르죠? 네, 저는 네. 근데 옆에서 보는데 굉장히 부럽고 오 소리가 예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네. 야 이게 그 직접 소리를 냈을 때 그 웅장한 매력이 있어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겨우 소리를 내고 이후에 다듬어내는 건 엄두조차 나지 않는 색소폰으로 박주연 색소포니스트는 재즈를 연주합니다. 색소폰과 재즈는 서로를 더 빛나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저는 취미로 리코더를 연주를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가끔 연주를 하는데 이 색소폰이 리코더보다 한 10,000배, 10,000,000배 이상은 어려운 악기인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리코더를 몇 번 부시더라고 예전에도. 그래서 색소폰도 잘 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리코더도 못 불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악기를 막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시는데 이 재즈라는 장르에서 색소폰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일단 그 악기 구성상에는 이제 멜로디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리드 악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 색소폰이 악기 편성이 시작이 됐던 게 1920년대였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부터는 이제 아주 솔로 악기로 뭐 폴 메로킨스나 레스터 영 같은 그런 그 솔리스트들의 활약으로 인해서 색소폰이 많이 좀 인지도가 있어졌고 40년대에 뭐 찰리 파커에서 비밥의 시대가 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 색소폰 연주자들로 인해서 재즈가 계속 또 많이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재즈는 즉흥의 음악입니다. 그러니 색소폰으로 연주하는 재즈는 무엇보다 무대에서 제대로 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요. 박주연 재즈 색소포니스트의 공연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저희가 장소를 이동해 봤습니다. 이곳을 보니까 저희가 있는 곳은 뭐 연습실 같은 느낌이고 위에는 또 카페가 있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이 공간에서의 그 색소폰 소리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공간인가요?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이런 공간이보다 복합 문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연극하시는 또 대표님이시고 해서 저랑 또 작업을 또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한번 바뀌어볼 겸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이 공간에서 공연을 하신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여기서도 그때 비대면 공연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때 온라인 촬영 많이 했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제한이 풀리면서 네. 비대면 공연 말고 오프라인 공연도 하나둘씩 늘어나는 추세인데 혹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공연 뭐 이력이나 아니면 최근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재즈를 기반으로 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악들 장르가 다르거든요. 그걸 토대로 교육에 관련된 공연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제가 로맨틱 재즈의 세계로라는 지금 공연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술연당 소공연장에서 구체적으로 되면 제가 또 홍보를 할 거고요. 청남대에서 재즈 페스티벌이 올해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재즈 축제 많은 또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도 거기서 오프밴드 무대 또 감독을 하고 있어서 3일 동안 거기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즉흥을 연주하는 무대는 즉흥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민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박주연 재즈 색소포니스트에게 공연이란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저울질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만큼 뭐 고민과 생각이 엄청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모든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음악성과 대중성 사이의 고민을 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예술가들의 고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추구하고 싶은 음악과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일직선상에 있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실험적인 음악을 또 하고 싶어 하지만 또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도 뭐 연극과 같이 콜라보를 하면 서로에 대해서 부족한 점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콜라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또 아프리카 음악도 같이 하고 퓨전 국악 뭐 대중음악도 하고 또 뭐 그런 다양한 장르를 같이 하면서 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런 것들이 다 좀 약간 대중성을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예술가들이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공연의 관중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또 재즈는 또 즉흥이고 그 순간에 연주자들이 뭐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연주를 하면서 그러면서 연주자들이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가끔씩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연주하다가 뭐 굉장히 잘 풀리는 날이 있고 굉장히 막 꼬이는 날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합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좀 잘 풀리고 이런 즉흥 연주가 좀 잘 생각대로 되고 이러면 관중들도 당연히 그걸 다 아세요. 그리고 같이 연주하시는 분도 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풀려나갈 때 좀 희열을 느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공연이었다라고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막을 열었던 것은 박주연 재즈 색소포니스트의 음악이었습니다. 시작이 그러했듯이 막을 내리는 건 역시 음악입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닌 함께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네. 저는 이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의 VIP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멋진 무대들을 바로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도 또 특별한 무대를 위해서 네.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네, 네. 아, 제가 또 청주민예총 음악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 멤버들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는 한호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뭐 대학 강의나 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활동도 하고 있고요. 유튜브나 뭐 여러 밴드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재즈 피아노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경입니다. 저도 이제 그 여러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고 학교에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장르도 좋지만 재즈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연주자 또 두 분과 함께하게 됐는데 회원 씨 좀 어깨가 무겁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무겁고 원래 지금까지 촬영은 사실 촬영 전에 어떤 곡을 할지 미리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어울리는 곡들을 막 고민하고 준비해서 왔는데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이 머릿속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잘 어울리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한번 시청자분들께 좋은 음악,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선생님 역할이 네. 큰 것 같습니다. 아, 네, 어깨 무겁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동시에 서로 생각해 다른 말로 같은 감정을 이제서야 말해 우리 또 단순하게 서로를 따심하게 하지만 이게 사라진다 생각을 하면 여전히 습이 타올라 난 그래 돌아서면 왜 잠시 커피처럼 떠올랐던 눈에 정말 하나매 돌아서면 왜 과거가 그림자처럼 따라와 품에 별 차이가 올린 우리 사진들은 웃고 있지만 가끔은 핑크대는 현실에 신문에도 작은 이 행동은 여전히 경이로워 왜 내가 못 믿어 쌓기에 비해 좀 쉽게 무너지는 건 기분 탓일 뿐 못하는 사랑은 절대로 안 지겨워 재즈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규칙도 없이 자유롭게 만들어가는 무대. 그 위에 서 있는 한 색소폰 연주자가 상상되시나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여전히 발전하는 중이라는 박주연 재즈 색소포니스트의 무대는 언제까지나 영원할 겁니다. 오늘 이 재즈와 색소폰의 만남을 통해서 일단 제 기분이 굉장히 재즈고요. 네. 웃으셔도 돼요. 예, 기분이 재즈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함께하는 그런 무대를 볼 수 있는 날이 꼭 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또 재즈랑 힙합이랑 같이 연주한 것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오늘 콜라보 무대가 너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무대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또 그런 공연이 또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는 뭐 공연에 직접 참여하시는 게 아니라 뭐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라도 본인이 직접 이런 공연을 기획하고 싶다 하는 어떤 꿈의 무대 같은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미래 얘기겠죠. 저도 이제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예전에 1930년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당시 연주자들이 어떻게 연주를 했는지 그런 걸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야,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이신 것 그때 같은데. 라이브는 아마 더 예. 길게 했겠죠. 아,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짧은 거밖에 예. 없으니까요. 진짜 더 기술이 발달해서 그때의 그 음악들을 다시 제대로 좀 들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네.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이 머리가 하얗게 새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이 색소폰을 이렇게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거 이거 네. 괜찮겠죠? 네, 네, 네. 자, 약간 그 재즈풍처럼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문화예술시 와, 다음 주 토요일 10시 반에 또 만나요. 어때, 목소리 괜찮나요?